언제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반한류 혹은 혐한류가 그와 똑같은 비율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악재가 되고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지 못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약간 섀도우 임페리얼리즘, 우리가 좀 약간 의사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부터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처절한 자기 검증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치 한류가 팍 뜨면서 우리도 좀 모르게 우리가 좀 미국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좀 접근이 필요한데, 게다가 지금 특히 K-팝 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아먹고 있는 제품들 자체가 너무 장르적으로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력적으로 팔고 있는 보이그룹, 걸그룹의 시장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아무런 카드가 없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키스 앤 세이 굿바이 해야 될 판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앞으로 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인 셈이에요. 가령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한류의 최대 공헌 국가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무한정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전략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사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 드라마 산업이 중국에서 박살났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한국 드라마 수입과 방영을 막았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은 공산당 주식회사라고 그랬잖아요. 틀지 마. 재수없어. 중국 드라마 산업 육성해, 그 시간에. 재미없더라도 우리 거 봐. 그게 가능한 나라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걸 좀 우리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화도 상품이에요. 그렇죠? 상품은 상품인데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에는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세탁기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근데 문화라는 상품은 틀려요. 달라요. 감정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꼭 얘기할 때는 구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한 놈이 한 놈한테 일방적으로 파는 건데도 교류라는 말을 국가가 했을 때는 교류라는 말을 왜 쓰느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정부 관리가 우리의 문화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런 말을 쓰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다 말은 다 문화 교류야. 근데 말로만 하지 우리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팔아먹으려면 우리의 감정까지를 이들에게 팔고 우리가 이들의 구매하는 감정을 사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중국이 공산당이 왜 막았냐면 적어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에 가서 우리는 KBS라는 국영방송도 갖고 있어요. 중국에도 드라마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청천 이후로 중국 드라마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국 시장이면요. KBS 채널 2개나 있는데 밤 11시에라도 중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드라마 수입해서 시청률 0.2% 나오더라도 중국 드라마를 틀어주는 게 중요해. 우리도 너희들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당신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그 중국의 이쁜 여배우를 인터뷰를 하고 이쁘시네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매너가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중국 애들은 얘들 싸가지가 있네. 우리 것도 좀 잘 만들어봐 시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ITV라는 아무도 안 보는 채널에서
중국 드라마를 수입해서 트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거 트는 줄도 몰랐어요. 시청률이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나와가지고 1회인가 2회인가 트고 그냥 종료해버렸어. 이걸 중국 공산당 애들이 알게 된 거야. 차라리 안 틀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저 변두리 방송에서 하나 틀다 그나마도 종영하면서 얘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지금 칠레의 JYJ 슈퍼주니어 개 난립니다. 그럼 칠레 가수 2명 이상 알면 내가 오늘 맥주 10,000cc 사줄게요. 여러분 칠레에 대해서 아는 건 뭐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밖에 돼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얘가 이러면 칠레 애들을 우리 편으로 칠레 수용자들하고 진짜 얘들하고 우리가 정말 우호적인 소통을 통한 프렌드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감정을 팔아야 되는 거야. 감정을. 지금 노래 한 곡 드라마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 한 곡을 통해서 가수 한 명을 통해서 그 칠레 수용자들의 감정과 한국 수용자들의 감성이 만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팬클럽끼리만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외에 마치 미국과 똑같아.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미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몇 %인 줄 아세요? 미국 영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99%예요. 미국 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그들의 영화만 보다 죽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미국은 제국이 될 자격이 없던 나라예요. 지금 그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타자에 대한 관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이야. 오히려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샹송 팬들도 많았고 이탈리아 깐소네 팬들도 많았고 포르투갈 파도 팬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 콘텐츠들을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지금 뭐 칠레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우리나라 젊은 애들 중에서 프랑스 샹송 가수 그걸 틀어주는 방송도 없어. 이탈리아 그 오랜 혁혁한 성악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노래 아무리 인터넷이 뭐 월드와이드 웹이면 뭐해 아무도 들어가서 듣질 않는데 우리도 굉장히 이상하게 어느 순간 바보 미국을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 좀 잘 나간다고. 근데 미국은 그래도 돼. 어차피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자니까 뭐 그러다가 뒤지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소통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할 의지를 가지지 않은 자의 문화가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신적인 지체 장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K-팝 뮤지션 중에서 진정한 월드와이드 뮤지션은 딱 한 명 있다고 생각해요. 나윤선입니다. 나윤선은 재즈라는 비록 마이너 장르에 있었지만 프랑스와 독일 차트에서 지난 10년간 계속 지속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슈퍼주니어보다도 먼저 세계 전 대륙의 20개국 투어, 월드 투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조차 오히려 유럽에서 나윤선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보다 한국 사람은 나윤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인가?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 자체의 인식이 이렇게 없었어야 정작 우리가 간신히 팔아먹고 있는 이 하나가 막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다른 대안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그룹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굉장히 첫 번째 1등 공신이에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반 위에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장르를 다변해서 상품, 전방에 깔리는 이 디스플레이 상품을 다양하게 깔아놔야 된다.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요. 여러분, 홍콩 노아르가 한때 막 아시아에 팍 하다가 아무도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들 그렇게 안 되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리고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던
메인스트림 시장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야 돼요. 메인스트림 시장이 뭐냐? 락과 R&B 시장이에요. 왜 락 시장이 전통적으로 50년대 이후로 락 시장이 왜 메인스트림 시장이냐면 이것도 자본주의의 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락 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귀여운 애들이에요. 네 명이서 지들이 곡 만들고 지들이 부르고 지들이 연주해. 너무 고마운 거는 마케팅도 지들이 해. 마케팅도 이들은 돈 받아가면서 해. 락밴드의 마케팅이 뭡니까? 투어잖아요. 콘서트잖아. 돈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 더 좋은 거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한 번 뜨면 그냥 10년은 최소한 가. 더 좋은 거는 트렌드를 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댄스 아이돌 그룹은 1, 2, 3집 깨지고 4집 뜬다고 해서 1, 2, 3집을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 상품의 아픔이에요. 근데 메인스트림 상품의 좋은 점은 뭐냐면 1집, 2집, 3집이 깨졌어. 4집이 뜨면 그전에 깨진 1, 2, 3집이 다시 나가기 시작해요. 보통 락 밴드들은 새로운 앨범을 내놓을 때 새로운 앨범이 팔리는 숫자만큼 기존 백 타이틀들이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새 앨범이 이때까지 앨범에 또 마케팅 역할을 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인 거야. 락이 뭐 대단해서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상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롤링스톤즈는 아직도 세계 최강의 밴드입니다. 아직도 월드 투어 하면 그의 수입 1위는 롤링스톤즈야. 그래도 데뷔를 62년에 했는데 53년째 톱이야. U2는 어떻습니까? 76년에 데뷔했는데 아직도 팔아먹고 있어요. 비틀즈는요. 해산한 지 40년이 됐는데 도대체 이 새끼들은 10년에 한 번씩 또 신부를 내. 그거 아세요? EMI 레코드 회사 보안실에는 음반으로 되지 않은 비틀즈 곡이 앞으로 50년 동안 발표할 게 있어요. 미발표고 미발표 트랙. 그래도 10년 지날 때마다 조금씩 그래가지고 또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너바나라는 그룹 기억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50세 이상이고요. 90년대에 정말 90년대를 세계 90년대 음반 산업을 규정한 애들이 바로 시애틀의 3인조 너바나인데요. 걔들이 일단 시애틀 동네 살다가 드디어 데이빗 게펜이라는 최고의 그 메이저 프로듀서에 발탁됩니다. 야, 게펜 레코드로 와. 내가 너희들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줄게. 그것도 그러면 알았어 형 하고 게펜 레코드실에 갔습니다. 또 가가지고 녹음 준비 다 됐습니다. 할까요? 시작! 끝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세 명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세계적인 메이저에서의 데뷔 앨범 녹음비가 6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반은 그 해에만 1억 5천만 장이, 미국에서 2,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냥 뭐, 녹음할 때 뭐 그냥, 뭐 늘 지들 뒷골목에서 그냥 약하면서 한 거라고 데려오니까 하고 그냥 짬뽕 한 그릇씩 시켜 먹고, 그냥 제작비 600만 원, 끝. 가장 적은 비용에 최고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모든 자본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메이저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락이나 R&B가 뭔가 우월한 장르라서 메인스트림이 아니야. 이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포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소녀시대 같이 이미 이름부터가 생명의 한정적인 이런 상품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팔아먹을 수 있는 메인스트림 시장의 공략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 이번에 봄부터 올해 슈퍼주니어가 5번째 월드 투어를 했어요. 이번 5번째 투어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드디어 남미 5개국 투어가 들어갔어요. 자,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얘들은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야. 근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연하는데 그 공연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TV에도 나왔어요. 아르헨티나의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 근데 놀랍게도 남자야. 한국말로 인터뷰를 해. 한국말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KBS 뭐 리포트가 아니 한국어를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그랬더니 슈퍼주니어 때문에 혼자서 독학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 돈 주고 부르키나파소 배우라 그러면, 그거 배우시겠어요? 이 새끼가 슈퍼주니어에 미쳤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건 더 이상 기업 비즈니스가 이제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본이나 영국이 하고 있듯이 이미 미국의 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었죠. 미국이 어떻게 문화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생각하는지 이미 얘기했었고, 이미 일본이나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문화산업단련기구를 최고 통수권자의 지속기구로 만들어놨어요. 부처별로 뭐 문화부 내려가고 또 밑에 내려가면 이게 또 끝이 없잖아.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의 지속기구로 일본하고 영국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는 정부 및 시민사회적 차원에서의 범국가적인 기관산업적 사고가 필요하고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가 뭘로 떴다 그랬어요? 인터넷과 SNS 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게 있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음악, K-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는 바보들이야. 여러분 멜론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네이버 뮤직, 멜론 뮤직 들어가서 여러분 듣잖아요. 그거 보면 한국어 서비스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뭐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잖아.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냥 코리아 와이드 웹일 뿐이야. 여러분 allmusic.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음악 사이트인데 전 세계의 모든 음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어요. 여기서 드디어 음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곧.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곡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도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 걸 미국 사이트 가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사게 될 거예요. 아니, 인터넷 시대에 내가 지금 이탈리아 토리노에 사는데 한국 내가 소녀시대 팬이면 당연히 인터넷에서 자기 언어로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가 한국어를 배우든가,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이제 아마 그 사이트가 다 그 플랫폼을 장악할 겁니다. 우리는 늦었어요. 아니, 지금도 안 늦었어, 사실은. 아직 걔들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allmusic.com이라는 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8개국어 서비스를,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8개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거야. 물론 이 8개국 안에는 한국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언어로서는 중국어, 일본어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 영어 말고 영어와 더불어서 일본어, 중국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빨리 적어도 우리의 컨텐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그것이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과금 체제까지도 바로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 근데 이걸 기업이 왜 못하냐? 기업은 못합니다. 언제 수익이 날 줄 모르고 그 짓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국가 기관망이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은 큰 나라니까 그걸 민간 기업들이 지난 40년간 꼬물짝꼬물짝 하면서 만들어 온 거야. 그냥 재미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놈이 없잖아. 그러면 국가 놔뒀다 뭐 하나?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새로운 미래의 시장을 두고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강의는 거의 끝났는데요. 13분 오버했군요. 마지막은 제 말이 아닌 딴 사람의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별로 문화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오래 살았어. 한 96살까지 살았어. 20세기와 21세기를 다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21세기가 되기 직전에 세계적인 경영학자니까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글로벌 헤게모니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이분이 한 5년쯤 더 살아서 K-팝의 글로벌한 약진을 봤으면, 봐라, 새끼야.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말했지, 시키더라.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뒤에 바로 몇 년 뒤인 2002년에
미국의 수출 산업 1위가 전통적인 1위 산업이던 항공기 산업에서 이 수출 산업 1위 산업으로 문화 산업이 1위로 올라서게 돼요. 지금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미국부터가 문화 산업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댓글 달고 서로 씹고 하고 있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